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과목 측량학에서 거리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 거리 측량. 이 측량학에 대한 것은 이제 거리, 방향, 높이 해가지고선 요거 기본적인 거, 거리, 방향, 각이죠. 그 다음에 높이, 수준 측량, 이런 것을 갖다 기초로 해가지고선 요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이제 거리 측량인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사거리 또는 사거리, 그 다음에 연직거리, 두 점 간의 최단거리인 수평거리. 우리가 이 측량에서 사용되는 거리는 요 수평거리죠. 그래서 요 수평거리를 갖다가 직접 재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직접 재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리 측량에는 직접 거리 측량이 있고 간접 거리 측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거리 측량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줄자, 테이프라고도 얘기하죠. 요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헝겊에다가 겉에 플라스틱 재료로 해가지고선 씌워서 해서 잘 늘어나고,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정확한 거리 측량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잘 늘어난다 이거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저기 한 것이 뭐냐면은 강철 테이프. 자, 강철 테이프가 있어요. 이 강철 테이프는 정확한 거리를 갖다가 잴 때, 거리 측정 시, 정확한 거리 측정 시, 그런데 강철로 하다 보니까 요거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표준 온도가 15도. 그 다음에 땡기게 되면 장력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장력도 표준 장력이 있어요. 10kg. 요거는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정오차 보정할 때 15도 표준 온도하고 표준 장력을 알고 있어야 정오차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강철 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철하고 저기 한 니켈하고 섞어서 한 인바 테이프. 이 인바 테이프는 가장 정확한 것이 인바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건 기선 측정용이다. 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베스트 라인. 삼각 측량에서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직접 재는 거죠. 요거. 그래가지고 기선 측정용. 요거 정확해야지만이 나머지는 각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A, B변하고 C변을 사이 법칙에 의해서 구하게 되겠죠. 그때의 요것이 기선이다 이거지. 기선. 삼각 측량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기선 측정이죠. 그래서 기선 측정용. 그 다음에 배줄자, 테이프, 배줄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자, 대나무자, 그 다음에 체인이 있죠, 체인. 체인은 뭐냐면은 1체인에 대한 것은 100개의 링크로 되어 있어요. 100링크. 1링크에 대한 것의 길이는 20cm. 그러니까 1체인은 20m가 되겠죠. 그리고 도로, 곡선 설치할 때 많이 사용하죠. 체인. 그 다음에 보수계, 보측계 이런 것은 뭐 계략적인 거니까 폴, 축선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초장기성 간섭계 VL, BI 초장기선 간섭계, 이것도 간접거리 측량에 속하게 되죠. 간접.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재는 것이 직접거리 측량. 간접거리 측량에 대한 것은 계산에 의한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계에 의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선 계산에 의한 방법을 갖다가 하기 전에 기계에 대한 거 보게 되면은 VLBI 초장기성 간섭계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00km에서 10,000km 정도, 여기에서 30cm 오차나 또는 15cm 오차 정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전파원을 갖다가 두고 P점과 Q점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전파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전파가 갔다 왔다 하는 요 위상차로에서 요 P하고 Q의 거리를 갖다가 구하는 것이 초장기성 간섭계. 초장기성 간섭계. 그 다음에 토탈 스테이션. 토탈 스테이션은 각도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토탈 스테이션은 각도, 거리, 광파거리 측정기죠. GOD미터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 데오돌라이트 뭐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토탈 스테이션으로 광파거리 측정기에 대한 것을 해서 각도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은 1초도까지 잴 수 있어요. 데오돌라이트. 최신 기종이죠. 그 다음에 EDM이라고 그래서 전자 기파 거리 측정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빛을 이용한 것이죠. GOD미터. 광파기라고도 얘기하죠. 광파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파를 이용한 거. 텔루로메타. 빛을 이용한 것은 여기에 기계를 갖다가 두고 반대편에 반사경을 두어가지고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위상처리에서 요 거리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요것은 GOD미터 같은 경우에는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안개가 끼던가 비가 온다던가 눈이 온다던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기후의 영향을 받고, 이것은 단거리 측정용이에요. 한 변에 대한 것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측정이 가능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텔루로메타, 이건 전파거리 측정기인데 이것은 주국과 종국으로 나눠져 있어요. 주국. 그
그 다음에 끝에 점에 종국. 그래서 주국에서 전파를 갖다가 보내게 돼요. 그럼 종국에 도착했을 때에 변접파를 갖다가 했을 때 전파에 왔다 갔다 하는 위상차로 해서 요 거리, 수평거리를 갖다가 구하게 돼요. 요것은 장거리 측정용이에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죠. 요것은 그래서 전파의 위상차로 해서 거리를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텔루로메타 한 변에 대한 것이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요 광파거리 측정기하고 전파거리 측정기가 있고 전자파 거리 측정 보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전자파 거리 측정기의 오차, 전자파 거리 측정기의 오차는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가 있고 반비례하는 오차가 있어요. 비례하지 않는 오차. 비례하는 오차는 광광굴비예요. 광광굴비. 광속도 오차, 광변조 오차, 굴절률 오차. 비례하는 오차다 이거죠. 비례하는 오차.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 광광굴비. 광파거리 측정기. 정확도가 높고 거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데오돌라이트 트랜시트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가능하고 무게가 가볍고 조작이 간편하며 신속하다. 안개, 비 등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한변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20분. 단거리 측정용이죠. 그 다음에 전파거리 측정기에 대한 것은 안개, 비, 눈 등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장거리 측정용이고 그 다음에 한변 조작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린다. 그 다음에 수평 표초, 서브스텐스 바. 수평 표촉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길이는 L, 요건 2m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삼각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요 수평거리를 잴 수가 없을 때 여기에다가 1초도까지 읽을 수 있는 데오돌라이트 를 세워가지고 요 끝하고 해서 요 사이에 각 세타를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요 수평거리를 갖다가 구하게 되는데 요것이 정밀도가 높다. 그래서 수평거리 D에 대한 것은 2분지 L에다가 코탄젠트 2분의 세타로 해가지고선 요 수평거리를 갖다가 요 수평표촉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수평표촉. 그 다음에 거리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 트랜스의 각도와 간츠. 요 각도에 대한 것이 거리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NNSS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거 미 해군 항법용 미해군 항법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는 극좌표예요. 극궤도다. 요것을 갖다가 개량한 것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예요. 미 해군 항법용으로 요것은 뭐냐면은 삼변 측정용. 그래서 요 NNSS 요것을 갖다가
봤을 때, 그래서 GPS를, NNS를 개량해가지고 GPS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GPS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GPS 전 시간에도 했었지만서도 보게 되면은 GPS, 요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전파 효과 체계죠. 전파 효과 체계.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궤도가 원궤도 6개, 4개씩 해가지고 24개의 인공위성이 있고, 여기에서 보조위성 7개 포함해가지고선 하는 거 2183km 상공에서 3 시스템이죠. 우주국, 항공,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그 다음에 제어국, 그 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건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정밀 측량이 가능하다. 고정밀 측량이 가능하고, 이건 전천후예요. 날씨나 영향을 받지 않고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하고 장거리 측량에도 사용되면서 3차원의 측정이 3차원 측정이 가능하다. 간접거리 측량에서 계산에 의한 방법. 사거리 L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세타, 수평거리는 L 코사인의 세타, 연직거리는 L 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L하고 여기에 길이가 CH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L분의 H의 제곱. 그래서 L에 대한 길이에서 수평거리 D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L에 마이너스 CH. 요것은 L 마이너스 2L분의 H의 제곱으로 해서 구하죠. 이렇게 간접거리 측량에서 계산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요거 D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루트에 L의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구하죠. 자, 그 다음에 비례식으로 했을 때 때에 A, B, C, D, E, AB 대 AC는 D 대 AB 대 AC는 DE 대 C.
여기 산이 있다. AB의 거리는 C분의 AC 곱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AB 대 C. AB 대 BC는 BC 대 BD. AB 대 BC는 BC 대 BD. AB의 거리는 BD분의 BC의 제곱이다. AB 대 AP는 CD 대 CP. 계획. 요거 실내에서 측량할 지역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아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가본다. 답사. 그 다음에 점을 정하게 돼요. 선점. 요 선점 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시계가 잘 보여야 돼. 점과 점 간에 시통이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100m 이하. 100m 이하고. 그리고 교통 등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부 측량에 이용 가치가 있어야 돼. 이러한 점을 갖다가 선정해서 잡게 돼요. 그 다음에 표시라는 것이 조표. 점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시하는 것이 조표. 임시표시, 일시표지. 이거는 임시표시는 표기, 깃발이죠. 이것은 말뚝.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느냐면 지형에 따라서 골격 측량을 실시하게 돼요. 골격 측량. 거리 측량 순서에서 골격 측량을 먼저 하게 돼. 뼈다귀 측량을 먼저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골격 측량에 대한 것은 방사법, 삼각구분법, 수선구분법, 계선법이 있다. 방삼수계가 있어요. 요거 방사법은 좁은 지형, 좁다 보니까 장애물이 없어. 삼각구분 그다지 넓지 않은 지역이에요. 넓은 데보다는 좁고 좁은 데보다는 그럭저럭한 지역. 이것도 장애물이 없을 때
그래서 장애물이 두 개는 없을 때 골격 측량 방법을 사용하고, 수선구분법은 길고 좁은 지형, 도로나 철도나 하천과 같은 경우, 이것은 어디선가는 장애물이 있겠죠. 그래서 수선구분법은 장애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개선법은 넓은 지형, 그래서 넓다 보니까 여기에는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측점과 측점 간에 대각선 투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점을 갖다가 이렇게 피해 가서 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개선법.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개선법을 하는 것은 넓은데 대각선 투시가 곤란한 곳.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을 하게 돼요. 세부 측량에는 직업법이 있고, 종란식 야장법, 약도식 야장법이 있다. 방삼수계. 다음 골격 측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직업법이다 이거죠. 그럭저럭할 지역, 소규모 지역이죠. 장애물이 둘 다 없음, 장애물이 둘 다 있음, 요거에 대한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골격 측량 방법. 오차론.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거리가 있죠. 여기에서 측정을 하다 보면 여기에 델타 L이라고 하는 오차가 발생하게 돼요. 오차. 이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첫 번째, 자연적 원인이 있고, 두 번째, 기계적 원인이 있고, 세 번째, 개인적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오차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연적, 기계적, 개인적 오차에 대한 것으로 해서 오차를 갖다가 다루게 되는데, 이 오차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차의 종류가 있죠. 오차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정오차. 두 번째, 부정오차 또는 우연오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 차고, 이것은 오차가 아니죠. 100m 재는데 50m 오차가 발생했다 그런 건 오차가 아니죠. 정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차가 어디서 얼만큼 발생했는지 오차의 원인이 분명하다 이거죠. 오차의 원인이 분명하다 보니까
오차가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각 요소를 갖다가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계산식이나 식에 의해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정량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이 정오차는 원인이 분명하다 보니까 오차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차를 갖다가 계산식에 의해서 구했을 때 요것을 측정값에다가 더해주거나 빼주게 되면 요 측정값에 대한 것은 원래의 값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요건 소고, 없애고, 보정이 가능한 오차예요. 소고, 보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오차는 소고, 보정이 가능한 오차예요. 이 정오차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적 오차라고 한다. 이때에 했을 때 플러스 A만큼 오차가 발생했어요. 여기도 플러스 A만큼, 여기 플러스 A만큼, 여기도 플러스 A만큼 오차가 발생하면 전체 오차는 R1에 대한 전체 오차는 어떻게 되냐? 1의 측정시 오차의 횟수에 비례하는 오차다. 그래서 누적된다. 누적 오차다 이렇게 불러요. 누적 오차. 원인이 분명하고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측량책 시작부터 끝까지 봤을 때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부호가 정확하고 구해지는 오차는 정오차라고 볼 수 있어요. 정오차. 누적 오차. 1의 측정시 오차 횟수에 비례하는 오차가 바로 정오차예요. 부정오차, 우연오차는 어떤 거냐? 원인이 불명확해. 원인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오차를 갖다가 어떤 계산식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측정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M0 이렇게 붙어 다녀. 원인이 불명확해요. 그러면 이 오차, M0에 대한 이 오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없애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소고,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소고하려고 그러는 이 오차를 상차라고 한다. 그래서 이 오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1의 측정시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하게 되면 전체 오차는 R2에 대한 것은 1의 측정시 오차의 횟수 제곱근에 비례한다. 횟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서 원인이 불명확해 가지고 소고가 불가능한 오차,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소고되는 오차는 뭐냐? 상차 또는 부정오차다.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M분의 1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밀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리를 갖다가 쟀을 때에 요 원래의 값,
원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값이죠. 이건 존재하고 있으나 알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줄자로 재죠. L.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측정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 측정값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 참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는데 참오차 정확치에서 측정치를 빼준 거죠. 그런데 참오차는 요거 있을 수가 없죠. 왜? 정확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번 재는 것보다는 또 한 번 재고 또 한 번 잰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산술 평균한다던가 했을 때에 최고로 정확치에 가까운 값, 최하값. 그래서 여기서 L0에 대한 것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Ln, N으로 나눠서 산술 평균하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L1, 그 다음에 두 번을 평균해서 L2, 세 번을 평균해 가지고 L3, 요때는 L1, L2, L3는 다 똑같죠. 근데 요때는 L1, L2, L3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최악치를 갖다가 구할 때 여기에서 뭘 따지느냐. L1, L2, L3 측정치에 대한 신뢰성의 정도가 틀려요. 경중률을 따진다. 경중률. 측정치의 신뢰성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경중률을 갖다가 구할 때 요때는 뭐냐면 L1, L2, L3 측정치의 신뢰성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요때에 L0에 대한 것은 경중률을 갖다가 구해 가지고 P1, L1 플러스 P2, L2 플러스 P3에 L3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PN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경중률을 고려해서 최악치를 갖다가 구해줘야 돼요. 그럼 경중률을 갖다가 구할 때 관측 횟수를 달리했을 때 경중률은 어떻게 되느냐? 경중률은 관측 횟수에 비례한다. P1 대 P2는 N1 대 N2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갖다 구하면은 P1 대 P2 대 P3를 갖다 구하면 1 대 2 대 3이다. 그래서 경중률을 갖다가 고려해 가지고 최악치를 갖다 구할 때하고 경중률이 없을 때 최악치 구하는 거. 경중률이 없으면은 산술 평균하면 되고 경중률이 있을 때는 경중률을 고려해서 최악치를 갖다가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잔차는 뭐냐면은 최악치와 측정치의 차예요. 정오차는 소고 보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오차는 없어졌어. 두 번째, 우연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중등오차라고도 얘기하죠. 중등오차. M0. 경중률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았을 때 M0에 대한 것은 루트의 n의 n-1의 잔차 v의 제곱이에요. 이것은 n의 측정시, 1의 측정시, M0에 대한 것은 루트의 n-1의 잔차 v의 제곱이다. 경중률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M0에 대한 것은 루트의 P의 n-1에다가 PV의 제곱. 평균 제곱근 오차, 중등 오차. 확률 오차. R0에 대한 것은 1000회 관측했을 때 500회 확률로 나타내는 오차죠. 경중률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았을 때 R0에 대한 것은 이거는 중등 오차에 M0의 67.45%에 해당하는 오차예요. 그래서 R0는 플러스 마이너스 0.6745에다가 루트의 n의 n-1에다가 잔차 v의 제곱. 경중률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R0에 대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6745에다가 루트의 P의 n-1에다가 PV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최악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M0와 최악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R0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오차 이것을 버려야 되느냐 따지기 위해서 이 오차를 갖다가 오차의 허용 범위에다가 집어넣어보자. 오차를 봐줄 수 있는 범위. 오차의 허용 범위는 나눠져 있어요. 산악지역, 산지, 급경사지, 완경사지, 평지, 시가지. 이 산악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 오차 M1에서부터 M2 이렇게. 그리고 측량을 했을 때, 산지를 했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오차의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최하 값을 사용하게 돼요. 여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재측해야 된다. 산지가 조금 오차의 허용 범위가 더 작겠죠. 급경사지, 완경사지, 평지, C가지가 오차의 허용 범위가 제일 작을 거예요. 자, 이거 딱 봤을 때 오차의 허용 범위는 뭘 갖다가 본 거냐면 정확도를 본 거죠. 정확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량이 됐느냐. 정확도. 그 다음에 10번째는 정밀도를 갖다 보자. 이거 정밀도. 정밀도 m분의 1에 대한 것은 최악 지분의 중등 오차 아니면은 최악 지분의 확률 오차다 이거죠. 여기서도 정밀도의 허용 범위 산악지역이었을 때 M1분의 1에서 M2분의 1 이렇게 구해가지고 정밀도의 허용 범위에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야지 정밀하게 측정이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정밀도 L이고 여기서 발생한 오차가 델타 L. 거리의 정도 M분의 1에 대한 것은 L분의 델타 L이다. 미원적의 정밀도는 M분의 1에 대한 것은 A분의 델타 A 가로 세로 거리 L분의 델타 L의 가로 세로니까 2배다. 최적의 정밀도 L분의 델타 L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측량에 대한 것의 처리는 이렇게 정밀도까지 해가지고서 끝나게 돼요. 경직률과 관측 횟수에 대한 것을 했을 땐 비례한다. P1 대 P2는 N1 대 N2. 경직률에 대한 거하고 직접 수준
측량시 거리에 대한 거하고는 경중률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P1 대 P2는 L1분의 1대 L2분의 1이다. 경중률을 오차와의 관계, 경중률은 오차 제곱에 반비례한다. 경중률과 정밀도 관계, 경중률은 정밀도 제곱에 비례한다. 간접 수준 측량에서 오차와 노선 거리와의 관계, 오차는 노선 거리 제곱근에 비례한다. M1 대 M2에 대한 것은 루트 L1 대 루트 L2이다. 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엔 그 정오차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